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오늘은요, 아미 스페셜입니다. 아미 스페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짧은 군대, 정상 군대, 긴 군대, 평상 군대, 평생? 저요, 34개월 열흘 했어요. 1041일. 대단하지 않아요? 국방부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갔고 나가라 그러면 나갔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1972년 2월 22일 논산 수용연대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연대에서 무려 열이틀을 가nin가 썩었어요. 그거는 이 군번도 안 줬기 때문에 군대 생활도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60만 군대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100명이 제대를 하게 되면 100명의 신입생을 또 들여놔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열이틀인가 말이야 보름 가까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맨날 먹고 잔소리나 듣고 화단이나 고치고 길이나 청소하고 수용연대에서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물론 12일밖에 안 있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350원. 350원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사회에서 한 달에 4만 원인가 5만 원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350원을 받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 당시 어떤 선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있었는데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용지는 왔다가 집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 당시 보리밥이 70%, 쌀이 30%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리쌀이 90%예요. 쌀 다 어디 갔나? 글쎄, 뭐 중대장님 아침밥상에 올라갔겠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식 삼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래기국 있잖아요. 시래기국 그거하고 또 닭광이라고 그러는데 단무지 그거하고 김치하고 김치가 모래가 버적버적했어. 또 어쩌다가 생선 같은 거 쪼가리 하나씩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닭고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었고요. 소고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었거든요. 닭고기는 약병어리만한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게 16명에 한 마리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닭고기가 그 커다란 솥에다 넣고 끓이는데 재수 좋으면 이런 덩어리 두어 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고기국도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는데 소고기국이 그야말로 우공도강탕 아시겠죠? 우공 소 선생님께서 강을 건너간 물 소고기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말하니까 닭광처럼 요만큼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5개씩 집어넣고 국물 넣고 그 다음에 시래기 넣어가지고 소고기국이래요. 먹었죠. 뭐 어떻게 해. 주는 대로 먹어야죠. 거기서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군대 생활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이 1인당 2개를 끓여주는데 그게 라면이 아니라 불어 터져가지고 우동빨 같아요. 하하하 그 풀죽이야 풀죽. 그래가지고 그 국물을 이렇게 떠주는데 그것도 뭐 배고프니 뭐 맛있게 먹었죠 뭐. 그래가지고 자대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이 5만 원이면 얼마나 좋아. 500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2등병 월급이 500원. 그래가지고 1,000원, 1,200원, 1,500원 하더니 1975년 12월 마지막 월급 받은 게 3,500원이었습니다. 참 용인 시내에서 그 버스 터미널까지 오려면 한 2, 3km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상적인 버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하는 놈들까지 일일이 다 트럭으로 다 터미널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라 눈이 무릎팍까지 쌓였는데 거길 걸어서 12월 30일 날 그래도 집에 간다는 기분에 좋다고 그 저 동료들이 전날
고시대에서 좀 지원받은 그 동태 있잖아요. 동태, 생동태 커다란 걸 갖다가 난로 위에다 끓여가지고 소주 한 잔씩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서 그래가지고 제대 명령을 받고 용인 시내로 나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눈이 쌓였는데 지금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75년도만 해도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또 마지막 순서가 있잖아요. 서울 병력들은 수색에 가서 수색 무슨 연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제대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는데 참 힘들었어요. 34개월 열흘. 지금은 뭐 18개월이라 그러잖아요. 18개월도 더 줄어들었나요? 근데 165만 원이면은 18개월이면 얼마야? 1650만 원하고 거의 3천만 원 돈 되잖아요. 그거 또박또박 모아서 제대하고 나면 하나 막 목돈 한번 마련하는 거네. 그렇죠? 효자들은 또 부모님한테 쫙 3천만 원 갖다가 들이밀어 봐봐. 얼마나, 효자 소리를 듣겠는가. 저는요, 사실은 050 병과였습니다. 예, 뭐 사진에도 보여드렸겠지만, 050이 헌병이에요. 당시는 내가 이제 48년생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럼 52년생이랑 같이 군대를 했으니까, 자원이 모자랐어요. 군대 갈 그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국민학교 졸업을 안 해도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은, 군대 징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 일일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육군종합행정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한산성 밑에 그 육군교도소 뒤에 안쪽에 육군종합행정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행정하후 또 격리 하후 하사관 후보생들 그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헌병들은 312기 EBC 312기예요.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원래 갔으면 한 170기나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나라에서 시키니까 착하게 생겼고 고등학교 이상 된 애들하고 또 이제 키가 얼마 되는 이상 되는 애들만 헌병으로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사령부가 생기기 전에 용인에 제3군 사령부 헌병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세호 사령관이 월남에서 철수해가지고 그 생긴 부대가 제3군 사령부가 용인에 있었어요. 근데 용인에서는 부대가 창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벌판에다가 흙천지에다가 불도저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대로 갔으니까 헌병들이 작업복이 있고 집합하면은 삽을 들고 집합을 했었어요. 왜 화단 공사에다가 연병장도 고쳐야 되고 물이 새는데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랬지만 근무는 또 나가야 됐었어요. 근무. 근데 저는요. 얘기를 듣기로 행정반에 가면 좋다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가방끈이 조금 길고 또 그다음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글씨 필체가 좋으니까 인사계님이 너 행정반으로 와 이래가지고 이사종계를 봤습니다. 이사종계가 뭔가 하면은 1종이 이 쌀이고요, 2종이 피복이고요. 4종이 뭐더라, 하여튼 그래. 근데 살림꾼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면은, 창고 안에 옷, 구두, 또, 신발, 또, 양말, 화이바, 이런 걸 내가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쫄병 때는 그렇게 근무하다가 말년에, 이제, 행정반도 지겹고 해서 좀 근무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용인 시내 순찰도 좀 나가봤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영창 근무를 했습니다. 구치소 근무. 구치소 근무를 한 10개월 했어요, 10개월. 영창이라는 데가 근무자도 사실 힘든 곳이에요. 왜냐면은 그 감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영창에 온 애들한테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외우는 게 10가지가 있었어요. 외우는 게. 근데 외우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좀 좋은 애들이나 잘 외우지. 군대 복무 규율, 또 군인의 길, 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난 하도 오래됐어. 50년이 다 됐으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는데 애들 보고 그걸로 기억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뭐야 외운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은 그 뭐 감옥에 와가지고 저기 헌병들이 앞에서 그 경봉이라는 게 곤봉 그건 못 외우면 그걸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라고 또 훈련을 시켜요. 왜냐면 깜빵에 와가지고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 가면은 그거 뭐 호강한다고 호텔 생활했다고 누구든지 감방 가면 쉽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하게 기합도 주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을 때 보면 철창탁이라고 있었습니다. 철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으로 돼 있으면 발레를 뒤디고 올라갈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운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철창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꼭 올라가 가지고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해서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날이 더울 때는 괜찮은데 35도 되는 날 거기에 뭐 무슨 에어컨이 있는가요? 선풍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매달리고 천장에 자기 몸무게를 이래가지고 천장에 이래가지고 나는 부모 형제가 배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정신훈련을 잘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겠습니다라는 구치소 훈련 도감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외우라 그러면 다 울어 애들이. 거기서 땀이 막 나는 데다가 나는 가족과 조국에 배반하여 이곳에 왔으므로 반성하면서 엄마 자기 집을 향해서 엄마라고 소리 지른다 그러면 엄마 다 울어. 내가 있을 때는 보통 한 40명, 최고 많을 때 40명, 보통 25명 내외가 있었거든요. 그 감방 생활이 엄청 힘들었는데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을 준다는데도 의미가 있었지만 내가 가면은 나는 이 신부님이 호랑이 탈을 썼다 이래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쓴 신부님이라 그랬어요. 나보고. 그냥 착하고 기합을 작게 준다는 의미에서 착한 헌병이라 이거지. 그리고 말년 이 조장 둘이 구치소에 근무를 쓰는데 조장은 안에 있고요, 병장은 안에 있고 이등병은 저 정문에서 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마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확 뺏깁니다. 확 뺏겨. 왜냐면은 깊은 곳에다가 면도칼이나 아니면 담배 내지는 돈을 훔쳐가지고 들어올까봐 거기도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귓구멍 안에도 뭐가 있는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또 그 반스 고무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싹싹싹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헌병 주고서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있는가, 칼이 있는가 일일이 다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제일 불쌍해. 왜냐면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홀랑 벗겨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어. 뭐 아무리 뭐 똑똑한 하사 상사도 거기 오면 홀랑 벗겨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상사쯤 되면은 적어도 40살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나 있을 때 중령도 한 명 들어왔어요. 중령도 예외 없이 그렇게 검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살하면은 그 근무자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령도 그냥 40대, 50대 되는데 영하 20도 되는 날 사령부 그 구치소 정문에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이등병의 옷을 검사하고 어디 뒤로 돌아 벌려 이래가지고 보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처절하고 그런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병장 월급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군대 생활이었어요. 34개월여를 1041일 국가에 한 달에 월급 3,500원 받고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받았습니다. 여기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군대 생활 언제 했으면서 몇 개월 했으면서 군번이 어떻게 되며 월급은 얼마 받았는가 좀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